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DXVX라는 종목을 좀 찍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작전주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작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얘는 200% 300%보다 작전주다. 작전주고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 바이오장 때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이죠. 거래 정지가 풀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와주고 쭉 빠지고 다시 바닥권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 일단 1차적인 매집 구간으로 보입니다. 1차적인 매집 구간으로 보이고 이 구간은 뭐냐면은 매물 소화.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간은 매집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강조드릴게요. 이거 매집 같지만 매집이 아니에요. 매물 소화입니다. 에? 선생님, 무슨 매물 소화요? 매물 소화가 왜 들어가죠? 자, 지금 여기서 거래정 당하고 나서 주가 빠졌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1차적으로 물량을 잡아서 올려서 1차 수익 실현하면서 매물 소화까지 한 자리가 여기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후에 어떻게 돼 있죠? 감자나 아니면 증자 뭐 유상증자는 있었지만 딱히 뭐 감자나 이제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은 좀 안 벌였어요. 물론 주식 수가 좀 늘어난 건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이 가격대 잘 보세요. 이 9,700원에서 만원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 쭉 당기면 어딥니까?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 거래 정지 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단가가 어디예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겁니다. 2018년이긴 하지만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은 지금 거의 2023년도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거의 몇 년이죠? 5년? 5년? 4, 5년 만에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 중은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마냐? 기다린 시간이 얼마냐? 무조건 먹는다. 무조건 먹는다. 이쪽 하나. 그리고 뭐죠? 지금 이제야 드디어 팔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로 조금 나눠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일단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중에 안 판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보고 안 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 개 같은 종목 올라오면은 바로 손절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본다. 주가 어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판 사람들은 아우 잘 팔았다. 쓰레기 종목 이러고 안 쳐다보겠죠. 안 판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가 올라왔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왔으니 이제 매도를 했겠죠. 매도를 하고 그래도 안 판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안 판 사람들. 하지만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됐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바뀜이 됐다. 이 손바뀜이 된 게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이기 때문에 물량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시장에 돌아가는 유통 주식이 좀 제한적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만 물려있는 사람, 이 근처에만 물려있는 사람들만 물량 던지는 게 아니고 유통지수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까지 어디 거래 정지가 풀리는 시점에 전부 다 물량을 던지려고 했을 거다. 여기서 1차적으로 물량 받아준 겁니다. 그럼 일단 6,500원 구간, 이쪽 구간도 어떻게 1차적인 매집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 아니고 매물 수화가 들어간 자리라고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매물 1차적인 매집 구간이 결과적으로 이 구간 그리고 여기가 2차적인 매집 구간이죠. 지금 흐름만 보면은 1차, 2차 즉 하락 매집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3차 하락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2차 매집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매물 수하고 완벽하게 돌아갔고 이 회사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작전을 만약에 다시 한번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땐 적어도 18,000원, 19,000원 구간까지는 얘네들이
목표가를 좀 잡고 있을 거예요. 요걸 좀 일단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된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내년을 아마 목표로 내년 작전을 목표로 주가를 조금 올려 세울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차 하락 박스, 자 이렇게 좀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렸다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앞에 구간 물량 소화하고 중국 패렴 관련해서 물량 소화하고 나서 다시 내려서 3차 매집 후에 주가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중국 패렴이 강하다면은 주가가 좀 세게 올라가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1차 매집 구간, 2차 매집 구간으로 보이고 이 3차 매집 구간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건 좀 보게 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그래서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중국 패렴 관련주로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이 중국 패렴 관련돼서는 백신이 없습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걸리고 나서 치료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항생제예요. 항생제 부족 사태가 중국에서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하는 일이 바로 항생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DXVX 중국 폐렴 확산에 항생제 수요 폭증하고 있다. 매출 7배 늘 것. 여기 나와 있는데 내년에 항생주 매출만 200억 넘길 듯. 내년 초 생산량 20% 증설, 진단키트도 개발. 지금 이제 슬슬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죠. 그죠? 언론 플레이 시작됐고 저는 이 언론 플레이가 지금을 위한 지금의 주가 상승을 위한 언론 플레이라기보다는 내년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지트로마이신 수요 폭증으로 내년 매출 7배 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이 중국 폐렴은 3,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번 연도에 폭증한다고 내년 매출 7배 늘어난다? 약간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읽어볼게요. 참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DXVX 주주분들 저는 안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얘네가 주가 작업을 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내년엔 무조건 주가 올리려고 할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권규찬 DXMVX 대표는 지난 1일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중국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 확산에 따른 유통 파트너사 현지 항생제 매출만 올해 30억, 내년에는 20억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일단 지금 중국 폐렴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땐 DXVX가 무조건 1등입니다. 무조건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안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좀 체크가 되고요. 왜 얘네가 직접적인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냐? 바로 계열 회사를 보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 비상장 회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북경 다이아웨이스 생물과기 유한공사, 그죠?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리고 북경에 위치한 베이징에 위치한 회사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대장주는 누구예요? DXVX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누군가가 매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누군가는 제발 매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여기랑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매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왜?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최근 중국에서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 대유행하면서 사자기 등으로 항생제 수요가 폭증했다. 직접적인 이 회사인 DXVX가 안 올라간다는 게 이상하죠. 자,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의 1차 치료제는 아지트로마이신 성분의 마크라이드 계열 항생제다. 자, 현재 중국 점유율 1위인 그냥 아마이신이라 할게요. 아마이신 제품은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제품으로 약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DXVX는 후발주자지만 원료 우수성과 높은 효능을 앞세워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는 보관이다. 자, 이거 원료 우수성과 높은 효능 요거는 인정하는데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는 요거는 조금 내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화이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조금 힘들 것 같지만
DXVX는 어떻게? 그래도 주가는 내년에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 설계가 돼 있어요. 얘네들은. 제가 좀 이따 어떻게 얘네가 주가가 작업이 설계가 돼 있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보시면 항생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증설도 예고했다. 예고하면 안 돼요. 항상 뭐든지. 우리나라 주식 국장은요, 예고했다 믿지 마세요. 직접 증설하고 나서 공장 들어갈 때까지 보셔야 돼요. 예고하는 건 누구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까는 것 같지만 까는 게 아니고 얘네가 작전주라는 걸 여러분께 인지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다. 자, 현재 5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내년에 1월에 생산 능력이 20%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사는 내년 봄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라 판단하고 진단키트 개발에 나섰다. DXVX는 올해 현지 유통 파트너사 코리그룹의 아지트로마이신 매출 전망치를 30억 원, 내년에는 200억 원 이상으로 각각 전망했다. 어디까지? 지네가 전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권 대표는 초도 물량은 이미 품절됐고 생산 공정은 현재 3교대로 불가능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1월에 생산 라인을 추가 증설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3, 4년에 한 번씩 오는 폐렴인데, 내년에 증설한다고 해서 과연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날지는 의문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플라즈마는 신종 폐렴이 아니다. 소아 청소년들에게 흔한 세균성 폐렴이며 유행 주기는 3, 4년. 아까 말했죠. 유행 주기는 3, 4년.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비말 전파로 감염된다. 평균 12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고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이 있다. 간혹 인후염, 기관지염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드물게는 비정형 폐렴으로 발전한다. 자, 여기서 이제 DXVX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나오고 있는데, 중국 법인을 통해 아지트로마이신 외에도 다양한 후속 제품들을 출시했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관절염 보조 치료제는 지난 9월에 실시했다. 필요 없고요. 피부질환 연고는 지난달 선보였다. 필요 없고요. 구강염 치료제 내년 1월 상하될 필요 없고요. 그죠?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얘네가 중국 관련돼서 중국 폐렴 대장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뭐 한다? 수상하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는 글로벌 매출이 올해보다 2배 성장한 3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167억으로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34억. 이미 지난해 상반기 매출 130억에 2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나타냈다. DXVX는 본업에 신약 개발을 속도내고 있다. 신약 개발 나왔죠. 그죠? 우리가 이 주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죠. 뭐죠? 신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약, 기대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작전주의 완벽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 저는 임원들이 작전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작전주의 아주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제약회사면 신약 개발해야죠. 그죠? 자,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4월에 인수한 바이오벤처, 여기서 이제 작전의 핵심 키가 나오죠. 에빅스젠이라는 좀 회사가 나오는데 작전의 핵심 키입니다. 안구건조증 신약 미국 임상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은 임상이 시작돼서 FDA 신청을 하면은 승인 신청했고 기대감으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안구 이상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아마 3상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어쨌건 마이크로옴 균주를 활용한 호흡기 질환 예방 백신은 내년 중 유럽과 한국, 중국에서 임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DXVX의 영국 자회사 옥스포드 백메딕스의 항암 백신은 올해 안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임상을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DXVX는 한미약품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신약 개발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 한미약품 나오죠. 유명하죠. 한미약품.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제가 여러분들께 사라는 바이오가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저는 이 DXVX라는 이런 회사는요, 그냥 오로지 작전주로만 보시고, 한미약품 같은, 솔직히 제가 만약에 100억 있잖아요. 그럼 한미약품엔 제가 5억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정말로 5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DXVX는 내가 100억이 있어도요, 1억 이상 넣기 싫어요. 물론 먹으면은 3, 4배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 자산에, 그러니까 내가 100억이 아니라고 여러분 쉽게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 정도. 좀 모순이 있긴 하죠. 100억에서 1억도 안 한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은 100만 원 정도 할 것 같다. 그래도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1억이면 1000만 안 하죠. 1억이면 또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할 것 같다. 어차피 이거 하면은 세네 배 보는 거니까. 한미약품을 어쨌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얘가 조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제 한미약품 관련주로서 엮어서 DXVX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제가 어느 면으로 봐도 얘는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작전주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읽어보면 어쨌건 권 대표도 한미약품 글로벌 사업본부장 출신이다. 국내 대표 신약개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권 대표는 한미약품의 바이오 신약 롤베돈의 미국 FDA 허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 100억 건 넘는 글로벌 의약품 식판 허가를 주도해 왔다. 이 밖에도 회사는 한미약품에서 항암제, 대사질환, 면역질환계 전문가와 계량신약 전문가 등을 대거 영입했다. 내년부터 실적으로 증명하겠다. 권 대표는 DXVX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자신했다. 자체 매출을 확보한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보관이다. 자, 구축하겠다는. 자, 근데 우리 권 대표님이 제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미약품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대단한 분이실 텐데, 저는 이 권 대표님을 믿습니다만,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코스닥의 바이오 회사들이 입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만들었다, 뭐 최고의 효능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입만 떠들면서 몇백 개의 기업들이 성공한 애들이 없어요. 진짜로 기술 특례 없어져야 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는데 얘기가, 이 파두 그 쓰레기 같은 회사, 단기적으로 저는 단타로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회사 자체로서는 별로 안 좋지만, 이런 기술 특례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이 쓰레기 같은 회사들이 자꾸 상장하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회사 이 쓰레기 다 없애야 됩니다. 이 코스닥에 있는 2천 몇 개의 기업 중에 이 쓰레기 회사들 1,500개 정도 없애고요. 나머지 그 돈들이 그 500개 잘 커가고 있는 코스닥 회사들의 조금 자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었고요. 자, 어쨌건 뭐 선상 보관이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실제 회사는 9월 다양한 타입의 유전자 패널을 이용한 통합형 동반진단 서비스를 선보였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제품도 출시했다. 나아가 이달 말부터는 새로운 유전체 사업을 선보여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니 자꾸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 아니 다 미래지향적이네요 회사가. 그죠? 미래에는 다 될 거라고 얘기하네. 그럼 누가 내년에 우리 망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나요? 근데 너무 다 미래적인 걸 많이 얘기한다. 자, 권 대표는 이번 스페인 국제의약품 박람회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 미팅 54건, 와, 기밀 유지 협약 14건을 맺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신약연구본부와 임상개발본부, IT 기획 등 새로운 부서와 팀을 만들면서 직원 수 대폭 늘었다. 연말부터 성과가 하나씩 둘씩 가셔야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DXVX의 직원이 몇 명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말이 많은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우리 임원진 분들은 아주 바릅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장내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장내에서 5,000원대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장내에서 5,000원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뜻은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내에서 매수하는 이유는 회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올라가서 팔겠습니까? 9월, 10월에? 아니죠. 지금 사서 내년에 팔아야 안 걸리죠. 그죠? 지금 미리미리 사놔야 됩니다. 우리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도 우리 전 대표님이 한 1년 전부터 한 900원, 800원대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어떻게 주가가 2,300~4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때 야무지게 좀 매도를 하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든지 미리미리 사놔야지 나중에 팔 때 안 걸린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판다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회사들이 그래요. 제가 진짜로 이게 너무 작전주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눈에 다 보입니다.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쨌건 우리나라 증시가 잘못된 거겠죠. 물 한잔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좀 읽어보면 아까 직원수 보기로 했죠. 자, 여기서 종업원 한번 쳐보겠습니다. 종업원 체크했을 때 종업 몇 명이지? 자, 종업원. 여기 안 나오나요? 너무 오래 본지가 오래돼가지고 직원 수가 나올 텐데 이쪽에. 잠시만요. 임원.
직원 여기 있군요. 직원이 몇 명이냐. 직원 좀 있네요. 100명 정도 있네요. 100만 1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연간 급여 총액 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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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억 급여가 많지는 않네요. 1인당 급여가 2,600만원 2천만원 너무 적은데? 제약회사가 이렇게 적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의약품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거겠죠. 연구개발비에다가 3개월에 3억을 쓰는데 도대체 뭘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 반기보고서구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직원 다시 볼게요. 반기보고서였습니다. 정정하고 가야죠. 틀린 거는. 직원에 관한 내용. 이 반기 월급이구나. 그죠? 연봉 5천. 맞나? 그냥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바이오 회사면은 5천 될 겁니다. 4, 5천 될 거고 한 달에 한 세금 세후 한 410, 420 정도 받겠네요. 그리고 평균이 이거니까 잘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 있으면은 평균 직원들의 월급은 한 300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월급을 많이 받아갈 테니까 평균 급여액이 300에서 350 그렇게 꼭 유능한 직원들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건 요 정도 금액을 보면은 그래서 어쨌건 근데 아까 봤던 거 연구개발비 요걸 봤을 때 연구개발비 너무 경상개발비에 대해 배분 피하고 있다. 아니 연구개발비에 너무 돈을 안 쓰는 거 아닌가? 개발비 제가 봤을 때 연구에 3억? 1000만, 10만, 100만, 3억? 너무 적게 쓰는 것 같은데? 3억이면? 어쨌건 제가 지금 뭐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볼게 너무 길어져서 영상이 벌써 22분이네요. 어쨌건 지금 뭐 이러한 상황인데 볼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또 볼게요. 일단은 이쪽 보시면은 거래 정지 기간에 뭐 감자나 증자를 통한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런 건 없는데 이때 유상증자가 들어와요. 유상증자가 들어오는데 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 여기 보면은 거래 정지 언제 당했죠? 거래 정지 당한 시기가 2019년 3월에 당했네요. 2019년 3월에 당했고 2019년 3월 이 뒤에서부터 이제 조금 들어왔네요. 전환권 행사 주당 5,500원 주당 발행가액 5,500원 5,500원에 조금 전환이 됐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당 7,000원 12만주 주당 3,500원 주당 7,000원 결과적으로 얘네 세력들 있잖아요. 돈 들어온 애들 얘네 평균 단가를 대충만 계산해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땐 4,200원 4,300원 정도 4,300원 돼요. 4,300원 얘네 평균 단가가 결과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무조건 4,300원 위아래 근처로 오면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얘네가 지금 회사를 살리려고 돈을 끌어서 돈을 집행한 애들이잖아요. 유상증자 들어온 애들이 그죠? 이 돈을 집행한 애들의 평균 단가가 4,300원이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이거보다 2배, 3배 이상은 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매물대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정도는 띄워놔야지. 이 정도 아니더라도 요거 절반 정도라도 10,000원 중후반은 띄워놔야지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다시 살리는 의도에 있어서 조금 주가를 끌어올릴 의도가 있었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얘네 평단가 4,300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 4,000원대, 5,000원대에서는 최대주 특수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아까 보면 봤지만 전환사채가 좀 있네요. 이 전환사채도 결국에 작전의 이제 한 부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거 DX, VX 2편으로 조금 돌아오겠습니다.
2편으로 좀 돌아오겠고 무조건 작전주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2편 제가 올라가면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위에 번호 있거든요. 위에 번호로 작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 업로드 이 채널에 할지 다른 채널에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2편 업로드할 때 문자 남겨드릴게요. 문자 남겨드릴 거고 작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2편 업로드할 때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제가 이거 텔레그램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아침마다 시황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황을 꼭 보셔야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들어오셔서 요거 시황도 다 제가 정리하는 건 아니고 유료로 보는 거예요. 1년에 45만 원인데 요거 맨날 내서 시황이랑 뭐 이슈나 점검 받는 건데 요 관련해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해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돈 주고 하실 바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하시는 게 낫잖아요. 무료로 보시는 게 그죠? 공짜니까 꼭 위에 번호로 작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2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2편 올리는 날짜 알려드릴 거니까 작전 두 글자 보내주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다음에 2편 올라갈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편은 DXVX 전환사찰 편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